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초의원들이 선거 때 제시한 정책 공약들을 검증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기초의원 13명이 선거 때 제시한 정책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경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행이 매우 미흡한 공약들이 많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 개발 공약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추상적 공약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공약 이행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공약 자체가 이제 이 문제인 어떤 그런 공약들을 선거에 좀 많이 좀 제시를 하는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전문성 결여 등 기초의원들의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당 내부에서의 상향식 의견 수렴이나 지역 시민사회나 시민단체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일꾼들을 잘 걸러서 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걸음망을 우리가 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이 엿새째 이어지자 개성공단에 투자한 지역 3개 업체는 북한 근로자들의 출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춰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주부터 원료와 부자재 공급을 못해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평안과 서도산업, 웅피케이스 등 3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1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상해 등지에서 신종 AI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 A고등학교는 2학년 160명의 학생이 16일부터 상해로 수학여행 가기로 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라 내일 수학여행지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북경으로 가기로 한 240명은 그대로 가기로 하는 등 중국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한 학교는 모두 5개 학교 1,260여 명이고 지난달 528명이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엑스코는 지난 5일 폐막된 제10회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30억 달러의 상담 실적과 계약 예상액 14억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9개 나라 24개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3만 5천 명의 국내외 산업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내년에는 4월 9일에서 11일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2차 전지 분야를 보완해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행사로 열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 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식을 갖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대구시의 교육기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원하는 분야는 영화와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고 방송시설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은 대구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대 하민석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실에서 협의회장 이임식을 갖고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함 총장은 제18대 대교협 회장에 취임해 외국총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대교협의 독립공간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마련했습니다. 후임 회장에는 전북대 서거석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봄철 황사 발생에 대비해 경북교육청은 황사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일선 학교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휴업과 단축 수업 등의 조치를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황사 예방 마스크 활용법 지도와 손 씻기 생활화, 습도 유치와 수분 섭취 등 황사 대비 건강수칙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돼지 불고기를 진공 포장해 가공한 뒤 5억 6천만 원 상당을 유명 스파게티 체인점에 공급한 혐의로 식육식당업주 57살 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식품을 납품받은 뒤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꾸며
전국 40여 개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로 스파게티 체인점 대표 39살 이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빈 사무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통장을 훔쳐 6천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대구와 부산 등 시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에 따르면 최근 잦은 비로 포항 지역 58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96.7%로 평년보다 10% 가까이 높고 경주 92.9%, 영덕과 울진도 94.9%로 매우 높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용수만으로도 모내기를 할 정도로 충분해 올해 농사는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법인 택시 지도와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점검과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 운송사업자 준수 사항,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무거운 사안은 행정 처분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하반기 택시업체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데일리 80살 서모 씨의 농가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교통사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기각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영천시 야사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65살 박모 씨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검찰이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기소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학교 조리원에게 급식비 납부를 종용하지 말 것을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는 성명에서 새학기 들어 많은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종용하고 본인 동의 없이 급식비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리원은 교사나 공무원처럼 정액 급식비를 받지 않는 데다 대부분 제때 점심을 먹지 못하고 배식 후 식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원천 징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안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270곳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원 단속 보조원 등과 함께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3년 주기로 된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와 교육 확인증을 비치했는지, 또 어린이 하차 시 안전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 사항을 살핍니다. 대구대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장애인 어울림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엽니다. 대구대는 영천 지역 초중 고등학교 장애 학생들을 학교로 초청해 거리 화가 체험과 미니 화분 만들기, 탁구 대회 등을 열고 지역 고교생 장애 체험과 점자 명함 만들기, 장애인 인권 사진전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갖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학교에서 갖고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퍼포먼스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언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